하십시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금년도 국감이 이제 끝이 나는군요.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태블릿이고 또 하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나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와서 뭐 좀 단편적으로 적어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 따지고 보면 JTBC에 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방송에 났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와서 왜 얘기하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린위치 표준시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9시간인지 8시간인지 순 말뿐이고 어디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컴 뷰어에게 얘기하지 왜 검찰에게 묻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미안하지만 한컴 뷰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뭐가 또 오류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태블릿, PC,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국감에서 생각난 또 하나는 흥진호입니다. 흥진호. 한번 좀 들어주세요. 드디어 이 선원 명단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국방부에서 선장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던 48살이었고요. 쭉 저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 배에서 내리던 사진에 비해서 저 연령대 글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딱 한 분. 이게 보거잡이 여선인데 어부나 농부나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이 숙련된 보거잡이 어선에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40대, 50대 초반 뭐 이렇게들 승선했다는 거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거주지입니다. 이 배의 선적지는 경주 간포, 출항지는 울릉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단체로 승선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의혹인데요. 정말 이상한 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도 10월 21일, 지난주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에서 납포했다고 북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저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22일이에요. 북에서 납포한 상황에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통화가 됐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이게 앞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수사가 됐건 감사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이 진실은 정말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가 다 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는 북에 납포된 시점 이후다. 이거는 정말 뭐예요? 이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납포됐는지부터가 의심이 들어요. 자진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블릿이건 흥진호건 진실을 이렇게 덮으려고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과 선동,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위에 지어진 집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노회찬입니다. 제가 원래 이 야간 근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9월 20일 날 박근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죠. 네네. 예. 그 전에는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래는 다른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 네.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정호성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하고 네네. 해서 다른 이 태블릿 PC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제출 안 했는데 네. 그것 피고인 측에서 그 실물을 보자라고 자꾸 해서 그다음에 포렌식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거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 가지고 태블릿 PC가 출연했지만 네. 그 태블릿 PC 안에 실제 증거라고는 몇 개 안 들어 있었습니다. 드레스덴 연설 등 해가지고 몇 개 없었는데 이게 나타남으로써 많은 다른 증거들, 증언들이 나오게끔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과적으로는 미끼 역할을 한 거고 여기에 생선이 몰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미끼가 상하지 않았느냐? 미끼는 혹시 가짜 미끼 아니냐? 요새는 이제 낚시할 때도 루어라는 가짜 미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설사 가짜 미끼라 하더라도 이미 고기는 잡혀 있습니다. 잡은 고기는 부인될 수 없다 이게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불필요한 일을 자꾸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진호까지 나왔는데, 아니, 홍진호 저 보니까 10명이 탔습니다. 3명이 베트남인이고 7명이 한국 선원입니다. 선장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원의 다수가 제주도 사람인 거는 상식 아닙니까? 대개 보면 저게 우리 그 일용직 노동자들 노가다 할 때처럼 되게 선장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배를 타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태까지 나갔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대화태라는 것이 한일 공동 조업구역이 있고 북한 수역이 있고 일본 전용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배가 일본 전용 수역 갔다가 잡히기도 하고 우리 배가 거기 따라가다가 보면은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 배가 고기 쫓다가 납포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제주도 사람이 5명이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 등 아폴로 11호 그 조종사들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게 벌써 48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성조기가 바람 한 점 없는 달나라에서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느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직도 달 착륙은 조작된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1968년 7월 20일 날 달에 착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중계하는 걸 바로 들었습니다. 예. 착륙했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각 여기저기서 블랙리스트. 예, 검사 인사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뭡니까? 특정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블랙리스트죠. 그 블랙리스트. 그 블랙리스트가 문서로 된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인사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제시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A 검사는 중요 사건에 무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 보직에서 배제해라. B 검사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 C 검사는 통솔력에 문제가 있더라. 우리가 파악한 바에 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유를 들고
인사권자인 검사장을 제외한 인사권자인 물론 이제 정결 규정에 해서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한명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배제. 또 공안검사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배제. 통합진보당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제.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없이 인사 배제를 명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좀 중요 보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그것이 그 형태가 구두로 하든 쪽지로 하든 문서로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이것이 블랙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장관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검사들 한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고 서초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장관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손바닥으로 회를 가리는 격이지 그 왜 아닙니까?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장관님 입장이 곤란하니까 또 이것도 백원우 비서관이 다 주도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민정 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이 그래서 이런 건 좀 제발 하지 말아라. 합리적인 이유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다 듣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검찰개혁부터 먼저 해야 돼. 검찰개혁의 요체는 뭐냐? 정치검찰을 안 만드는 요체는 뭐냐? 대통령의 등 정치 권력의 인사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소가 되면은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여야 안 가리고 대통령 눈치 안 살피고 제대로 된 수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검사장 한 10명 잘라내고 주요 보직 청와대 지시대로 다 해버리니까 인사를 다 하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수처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수처 만들어봤자 이 기존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공수처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야당이 주도하는 걸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기존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를 하면은 공수처도 굳이 야당 추천 안 해도 돼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일반 검찰에 대한 이 개혁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한테 설문조사를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기명 설문조사를 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은 우리 국회에서 무기명 설문조사 할게요. 검사 상대로. 가장 효율적인 검찰 중립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장관님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허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니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걸 허용해 말씀하신 주셔야지. 취지를 제가 예, 검사들 잘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응답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방법을 찾으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무기명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또 하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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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국방부에서 선장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던 48살이었고요. 쭉 저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 배에서 내리던 사진에 비해서 저 연령대 글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딱 한 분. 이게 보거잡이 여선인데 어부나 농부나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이 숙련된 보거잡이 어선에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40대, 50대 초반 뭐 이렇게들 승선했다는 거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하십시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금년도 국감이 이제 끝이 나는군요.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태블릿이고 또 하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나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와서 뭐 좀 단편적으로 적어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 따지고 보면 JTBC에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방송에 났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와서 왜 얘기하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린위치 표준시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9시간인지 8시간인지 순말 뿐이고 어디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컴뷰어에게 얘기하지 왜 검찰에게 묻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컴뷰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뭐가 또 오류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태블릿, PC,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국감에서 생각난 또 하나는 흥진호입니다. 흥진호. 한번 좀 들어주세요. 드디어 이 선원 명단을 구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이게 앞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수사가 됐건 감사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이 진실은 정말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가 다 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는 두 개 납포된 시점 이후다. 이거는 정말 뭐예요? 이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납포됐는지부터가 의심이 들어요. 자진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거주지입니다. 이 배의 선적지는 경주 간포, 출항지는 울릉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단체로 승선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의혹인데요. 정말 이상한 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도 10월 21일, 지난주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에서 납포했다고 북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저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22일이에요. 북에서 납포한 상황에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통화가 됐는데